5번의 과거 전쟁 리스크에서 4번은 매수 타이밍이었고 1번은 매도 타이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다들 3일 동안 주식 신경 안 쓰시고 잘 지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푹 쉬고 잘 자고 피로가 좀 풀린 느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이든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단 바이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쟁들에서 침전이 발생했을 때 그 공포에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공유드리고, 현재 미국 주식이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거품이 아닌 이유를 간단히 공유드리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와 금리 인상, 양적 긴축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정상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엘리제공이 발표했는데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 서방이 우려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회담 개최 전제 조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긴장 완화를 위해 언제 어떤 형식으로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남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얼마 전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든과 푸틴 회담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과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외무장관의 회담만 계획돼 있다고 말했고요. 서로 원하는 게 있고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는 이 상황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먼저 포격을 했다는 뉴스를 조금씩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박하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침공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라 서방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을 준비하는 와중에 러시아 증시가 8% 넘게 급락했는데요. 대체 또 무슨 일인가 찾아보니 러시아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온 포탄에 국경 초소가 파괴되었다고 보도했고, 우크라이나는 바로 가짜 뉴스라며 즉각 부인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대변인은 그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우리는 항상 민간 시설이나 어디든 총을 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맞다고 판단되는 게 현재 우크라이나가 굳이 먼저 총을 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뉴스의 변동성이 지속될지, 이래서 주식은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나 봅니다. 그리고 과거 전쟁 때 차트입니다. 그리고 세로 점선이 침전 당시인데요. 과연 이 전쟁 리스크가 매수 타이밍인지 패닉셀 매도 타이밍인지 참고하면 좋을 듯 한데요. 먼저 왼쪽부터 시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9.11 테러, 이라크 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입니다. 닷컴 버블이 껴있는 하늘색 박스의 9.11 테러를 제외하면 모두 매수 기회였고, 만약 그때 패닉셀을 보였다면 분명 상승을 놓쳤을 겁니다. 반대로 9.11 테러 때 매도했다면 비관론자들의 말대로 하락을 면했을 겁니다. 다만 저땐 전쟁에 대한 악재가 아닌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5번의 과거 전쟁 리스크에서 4번은 매수 타이밍이었고 1번은 매도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라는 악재가 함께 주가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듯 하고, 전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마다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장이 시작되면서 현재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22배까지 내려왔습니다. 5년 평균의 밸류에이션은 23배, 10년 평균의 밸류에이션은 20배였습니다. 하늘색 박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 과하게 풀린 유동성으로 인한 프리미엄은 이제 거의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실적과 경제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여기서 더 빠져봤자 크게 안 빠질 거란 생각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실적 발표겠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 양적 긴축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 거래량이 지난 30일 평균보다 무려 1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로 매수하려는 투자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공황이나 대규모 청산이 나온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즉 시장은 이 불확실성 속에서 현재 눈치 보기, 즉 관망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3월 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된 후 그때 진입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연준의 긴축과 인플레이션이 일정 부분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는데 지금 증시에 힘이 부족한 이유는 새롭게 등장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불확실성이 추가되면서 매수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하락장이 정말 시작되려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마저 무너지면 약세장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정말 고통스러웠을 2018년 미중 무역 갈등과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한 폭락장을 보고 과연 이때 우리는 팔고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바이앤홀드를 해야 할 것인가 한번 보고 직접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한데요. 빨간 원들이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이고 가장 큰 빨간 원이 4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대략 현재 나스닥이 17% 정도 하락했으니 지금 우리는 이 정도에 와 있을 겁니다.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는 전고점 회복까지 무려 1년 2개월이 소요되었는데요. 이 구간에서 계속 줍줍을 할 것인지 아니면 2018년보다 더 길고 더 강한 폭락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매도하고 시장을 떠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란 박스권이 고점에서 하락해서 전고점을 회복하기까지 기간입니다. 가장 최악은 저 전고점에서 거치식으로 투자한 상황이겠죠. 하지만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몇 달 정도는 손실권일 수 있으나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마다 매수했다면 전고점을 회복할 때 이미 수익권에 들어섰을 겁니다. 왜냐면 월 100만원씩 계좌에 넣으면 이 1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최소 1000만원은 웅덩이에서 매수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주가처럼 상승을 할 때 수익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 거고 그걸 10년 넘게 앞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위기 때 돈이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에게로 흐르는 것은 시장의 자명한 이치다. 따라서 단련된 투자자는 안달복달하지 않고 느긋하게 주식을 보유하는 성품을 길러야 한다 라고 찰리 뭉거는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명언을 보면 꽤 오래전부터 이미 확률 높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주가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우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부하 내동자들이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피처 린치도 말했죠. 그리고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증시의 피가 낭자할 때이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라고 존 템플턴이 말했습니다. 지금 조정장에서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들 아닌가요? 그러나 몇 달이 걸릴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이 명언을 남긴 세계적인 투자자들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이때 매수해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 작년 말에는 QLD 7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해야겠죠.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마다 말이죠. 모쿠진스님의 댓글입니다. 1년치 수익률 전부 잡아먹었네요. 1년 전에 주가로 살 수 있다니 행운입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 초 바로 작년 초에 나스닥 주가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열심히 사모아야죠. 길게 보고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투자는 어차피 후에 내 자산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고 계획했던 그 방법 그대로 10년 이상 버텨야 합니다. 사실 5년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갑자기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할 땐 당연히 매도해야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나머지 필요 없는 돈들은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현금이 아닌 미국 주식시장에 내 투자금을 넣어두는 거죠. 내 자산으로서 말이죠. 스스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우상향할 수 있는 곳에 넣어두는 겁니다. 리먼 브라더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2020년 코로나, 그리고 지금과 같이 계속 하락은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상승도 찾아옵니다. 하락과 상승을 계속 반복하면서 길게 봤을 때 조금씩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내 자산은 스스로 불어났겠죠. 그런데 짧게 1년, 몇 달을 바라본다면 지금 두려운 마음이 클 것이고 지금 이 투자를 게임이라는 마음가짐이라면 스윙과 단타에 혹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장기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 오질 웅주부라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오질 구간에선 또 그 나름대로 불타고 싶어서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주식은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투자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장기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높고 실제로 거의 모든 투자자가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웅죽 가족분들과 꼭 함께 진심으로 부를 얻고 싶습니다. 모든 주가의 등락에는 그러려니 하는 단단한 투자 마인드가 잡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